네, 2달간의 휴전을 끝으로 가자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미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이야기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주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트럼프가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이제 15일인데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미군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선박, 항공기, 드론을 상대로 끊임없는 해적 행위, 폭력, 테러 행위를 벌여왔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후티는 2023년 10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 발발한 뒤에 이제 하마스 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홍해는 이제 위로는 스웨즈 운하가 있고 밑으로는 이제 이 예멘이 이렇게 좁아지는 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선박 등을 이제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이제 2023년 이후에 이걸 집계를 해보니 미군 군함이 이제 174회, 이제 상선은 145회 정도 공격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다 네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후티를 테러 조직 이렇게 또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미국의 공습은 이제 후티의 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멘의 수도죠. 이제 사나와 또 북부에 있는 이제 사다 주인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후티 그 보건부는 이제 공습으로 최소 이제 31명 정도가 숨졌고 10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마이크 월스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시죠. 그분이 이제 표적 공습으로 후티의 여러 지도자를 제거했다라면서 이제 후티가 그간 그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해온 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 비용이 상승을 했고 따라서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공습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이 질서를 바로 잡고 그 세계 무역이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제 후티를 해적 이렇게 부르면서 후티가 이제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센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컨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후티를 테러 조직 내지는 해적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서 이 소위 그 운송에 있어서 해운에 있어서의 큰 그 지장을 가져왔고 또 미국 군함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정당한 그런 행위, 공격 행위로 간주를 하고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후티를 해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마스를 지원한 해적이다. 도대체 후티 반군은 어떤 세력이길래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중동이 워낙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중동 정치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순니 대 시하일 네네.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그 이제 순니파가 이제 숫자로 치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 시아파 국가들의 그 동맹 전선을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승달 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벨트 는 레바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또 이라크를 거쳐서 이제 역시 메인은 이제 이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언급한 그 예멘에 있는 이제 후티 반군에까지 그 세력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승달 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초승달 벨트 이런 식으로 편의상 부릅니다. 근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은 이 초승달 벨트를 통해서 이제 또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순니의 또 맹주니까
이란이니까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순니파 진영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이란은 이 초승달 벨트 내에 이제 여러 그 무장 세력들을 뭐 재정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이제 하마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네네. 뭐 레바논에 있는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 무장 단체들을 뭐 이른바 이제 저항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려왔는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여러 그런 군사 행동들을 통해서 하마스 그리고 이제 특히 헤즈볼라 그 삐삐 사건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동시다발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헤즈볼라도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었고, 이스라엘군의 어떤 그런 집중 공격으로 이제 많이 힘이 빠졌지요. 그래서 시리아 또 내전이 이제 종식을 되면서 그 오랫동안 이제 집권해왔던 알 아사드 정권이 막을 내렸고, 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제 시리아까지 다 이제 소위 영어로 이제 프락시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대리 전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다 이제 타격을 입었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참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후티가 또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아무튼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후티는 시아파이고, 네네. 이 단체들 뒤에는 이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은 그 외신에서는 네.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후티를 때렸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란에게 대화하자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이란에 대한 그 핵 협상 얘기는 굉장히 또 이것도 지난한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 뭐 JCPOA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이란의 그 핵 말하자면 이제 동결 내지는 그것을 없애는 그 과정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였던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서면서는 엎어졌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고강도 경제 제재로 최대 압박을 취하면서도 또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그런 으름장을 놓는 어떤 강경한 태도를 또 보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또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강온 양쪽을 다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겠는데요. 네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하나 또 이제 인용을 하자면, 나는 그들이 그 서한을 받길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대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란은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나는 결국은 합의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란을 또 해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렇게 좀 메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메시지와 함께 또 협상을 그 여지를 두는 그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지금 발신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군사적 행동을, 물론 이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그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해외에 있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후티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결국은 하는 것이 아닐지언정 이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확실한 거겠죠.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협상에 임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이 핵 협상 제안을 거절하니까 바로 후티를 공습한 미국, 이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는데요. 이번 후티 공습에 대한 미국의 입장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As of last night, some of the key people involved in those missile launches are no longer with us, and I can tell you that some of the facilities that they used are no longer existing, and that will continue. This is not a one-off. This is an effort to deny them the ability to continue to constrict and control shipping. This was an overwhelming response that actually targeted multiple Houthi leaders and took them out. And the difference here is, one, going after the Houthi leadership, and two, holding Iran responsible. Hear him loud and clear. I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it will be stopped. The level of support that they've been providing the Houthis, just like they have Hezbollah, just like they have the...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미군을 향해서 후티가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은 이란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좀 강대강으로 좀 너무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2일에 이제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네네. 근데 그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씀을 하기를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대해서 뭐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어떤 기만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지 뭐 또 대학생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었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란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 월츠 보좌관도 그렇고 네. 지금 이런 굉장히 이제 또 센 언사들과 함께 실제로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그 향후 앞으로 대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 옵션 가능성도 시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16일 앞서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언제나 대통령에게는 모든 조치가 선택지에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은 미사일 무기와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글쎄 이런 전략에서의 문제 등등이 있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물론 이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특히 지금까지 이제 많은 또 제재가 있었었고 네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쪽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어쨌든 그 시아의 맹주고, 근데 이런 지금 굉장한 압박으로서 나오게 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굴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아까 제가 인용한 그런 그 최고 지도자 그분의 이제 발언 같은 걸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행동의 변화 내지는 결정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에 모두가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왜 이렇게 이란을 미워하는 겁니까? 이란을 압박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란 문제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도 북한 문제를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흔히 이제 우리가 특히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를 하게 되는 나라입니다만은 북한하고는 좀 이제 엄연히 상황이 좀 다르다면 다른 것이 여기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북한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핵 무장 국가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난 것으로 봤었을 땐 그 언저리쯤 어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갖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 발언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란이 절대 그 넘어선 안 되는 그 선을 넘게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하는데 네네. 그럼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이란을 핵을 갖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뭐 이거는 뭐 저만의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물론 사우디도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한 라이벌 관계인 거겠죠. 이런 이 특히 무슬림 분들,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이제 말하자면 정통한 그런 이제 파이냐를 가지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싸움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또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결국 이스라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중동에 핵을 가진 이란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도 상당히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국가적 이익을 서로 또 공유하는 거 이런 계산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란은 절대로 이걸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오바마 때는 그것을 이제 다자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그 가자 전쟁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됐던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도 최대치로 올리면서 나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강원 양쪽을 다 펼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서요. 아무튼 이제 이란의 그 핵무장만큼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이란 문제는 복잡한데 네. 그래도 역시 핵심은 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이란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다음에 지난 정권이죠.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네. 미국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해왔어요. 네.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죠. 과연 얼마나 그 본질적인 또 특히 미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나쁜 국가들, 네네. 불량 국가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표현을 이제 빌리자면 그 행동을 고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경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에 네네.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북한을 상대해봐서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는 도저히 이런 정도의 경제 제재 압박이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은 또 북한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기름을 원하는 국가라는 거는 뭐 많죠. 예, 많고 특히 이제 같은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놓고 보면 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이제 뭐 우회 루트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천연가스, 기름, 석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가들 우회적으로 또 빠져나가는 루트가 있으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가 물론 물가도 너무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건대 그들의 행동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원인을 제공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의 협상을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란한테는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우방국이고 네. 러시아도 우방국인데 네. 적어도 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국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기가 네. 조금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지금 갈 길이 멀고 네네. 또 지금 가자 전쟁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휴전이라는 것도 지금 1단계조차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그 전략은 지금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힘이 실려 있을 때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산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 이 100일 안에 최대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도 속도를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네네. 결국은 결국은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들이 나는 국면이 또 펼쳐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이제 14일에 그 외교 차관 회의를 가졌었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역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협상 제안을 그 거절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지금 이 전선이 지금 여러 개가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란 문제까지 이 문제를 오히려 전선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란, 중국, 러시아 이제 보면은 다 반미 세력, 서방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란, 중국, 러시아가 세 나라가 밀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있죠. 그 삼국이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 역시 이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의 그 협력을 어떻게 보면 재과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들은 서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쪽은 진영을 다시 공고히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또 펼쳐지기도 하니까 우리로서도 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삼국의 해상 안보 벨트 훈련에 대해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상쇄하고 서구가 주도하는 그런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보면 공고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또 북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좀 우리로서도 이것이 너무 지금 강대강으로 가서 전선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이게 상황이 꼬이고 여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까지 연루가 되는 상황이 더 깊게 갈까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라서요. 아무튼 이제 트럼프는 본인의 지금 정권 초기에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자원을 소위 쏟아 부어서 본인들의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로는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악의 축이라고 한 말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미국은 공습을 무기한 지속하겠다. 언제까지? 후티가 항복할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후티가 헤즈볼라, 하마스 이게 다 같은 시아파 그 조직들인데 이 중에서 후티는 그렇게 만만한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면서요. 10년 넘게 외세 공격에도 버텨왔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예멘이 이제 2015년에 부터 이제 내전에 휩싸였었습니다. 이제 네네.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니의 큰 형님인 나라다 보니까 순니파인 또 정부군을 지원을 했었고, 이란은 또 시아의 그 또 큰 형님이니까 후티 이 반군 쪽을 지원을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후티는 예멘군의 그 상당 부분을 또 흡수를 해서 정규군에 그 가까울 정도의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원 숫자만 보면 무려 35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제 최대 사거리가 무려 2,000km에 달하는 그런 미사일도 상당량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수도인 그 사나를 접수한 2015년 이후에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 순니파 아랍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 단련될 대로 단련됐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UN 보고서에서는 후티가 그 제한적인 역량을 가진 국지적 무장 단체에서 이제는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변모했다. 뭐 점령지를 이제 넘어서서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도 또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런 공습에 맞서서 이제 후티의 또 보복이 계속해서 이제 좀 이어지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에 맞서는 그 어떤 투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또 반미 정서가 이제 어떤 강하다면 강한 지역들이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듯한 그런 간판주자급의 어떤 이미지, 그런 입지를 지금까지도 다져왔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다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후티와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제 어떤 아무튼 새로운 국면을 이게 만들어내게 될지,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이라크에 대한 어떤 그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이 네. 오히려 더 지금 이제 확대되는 양상으로 되는 건 아닐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떤 자존심이 확 질밟힌 상태에서 협상으로 나오는 것을 특히 이쪽 지역분들은 쉽게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런 정서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까지 있는 상태에서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물음표로 남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멘 내전은 단순한 그냥 내전이 아니고 네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기도 하면서 이란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글쎄요, 앞서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최근 그 사설에 의하면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구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드문 기회라고 이렇게 또 평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역사상 이란의 이제 국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쇠퇴한 시점이라면 쇠퇴한 시점이고 아까 경제적인 이유 또 앞서 프락시들이 많이 이제 약체화된 것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제 이란의 힘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런 영내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저항의 축도 이제는 많이 약화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면이니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적시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제 어쨌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란 역시 이제 국내 정치적 또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제가 지금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2018년에 요구했던 이제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이걸 중단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핵 시설에 대한 이제 완전한 어떤 접근을 허용하고 세 번째로는 뭐 탄도 미사일 및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이란 무장단체 지원을 중단할 것 등등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내놓을 것인데 이런 조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항복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서 이것을 참 국내적으로도 어떻게 수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란의 어떤 리더십에게 참 어려운 난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동 전체에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중동 분쟁의 판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